일단 우리 박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정돼 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설날 전에 당연히 할 거라고 누구나 예상한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매체가 좀 놀라웠죠. 그것도 뻔한 거였어. 왜냐? 예를 들면 뭐 다른 JTBC나 혹은 뭐 다른 뭐 종이신문이나 이런 데 부르면 기자들이 질문을 마음 단단히 먹고 할 거란 말이야. 박근혜가 C할 질문도 막 하고, 박근혜가 A 물었는데 B라고 답하면 다시 C로 묻고 막. 네.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론사 기자들이 쌍욕 먹었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 편, 우리 편, 꼴통 우리 편 누가 있나 쭉 쳐다본 거야. 그래서 정규제를 골랐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정말 질문 수준이. 참. 예. 정말 인터넷 방송 초창기 무슨 그런 좀 질문 수준이 너무 낮았고 또 누가 봐도 이건 짜고 치는 모습이 아니었냐. 우리 대통령께서 말이죠. 아무것도 안 놓고 얘기하더라고. 야, 우리 대통령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 책상에. 그리고 마치 질문하면 기다렸던 듯이 딱딱딱딱. 그리고 지시대명사도 잘 안 쓰더라고. 이렇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거. 미리 질문을 주고 한 하루 동안 꼬박 연습했지 않았을까? 하루? 예. 하루로 예상합니까? 이틀? 야,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째 됐을까 싶어. 난 진짜로 나는 내라면 이제 반전을 놀리려 그러면 나와가지고 한번 털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연극을 해가지고 정규제인가 뭐 이상한 할아버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미래를 했습니까?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좀 송곳 질문했을 때 뭔가 답변할 수 있는 그 증거도 갖고 있고 나 이래 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탄핵에 대한 이유는 전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질문 하나도 안 했죠. 이상한 것만 막 질문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만. 자, 삼류 루머들.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박준 변호사 볼 때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론전이잖아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보여주는 거잖아. 먹힐까요, 이게? 근데 대구 쪽 일부는 먹힐 것 같긴 해요. 먹힐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문자 메시지 몇 개 받았어요. 저도 이제 우리 형님들한테 보수 형님들, 꼴통 형님들 보면 다 들어보자라고 얘기하고 듣고 나서 눈물 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글쎄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눈물 나고 자식할 게 아닌 게 해명이 하나도 없어. 해명이 하나도 없고 그냥 변명인데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역효과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정규제 TV가 나가는 송출 방식이 유튜브였잖아요. 네. 어쨌든 뭐 박근혜 아주 골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보는 방식이 좀 낯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거를 다 퍼나르더라고. 카톡이나 이런 걸로 퍼날라서 아마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은 어차피 뭐 변동성이 없는 사람들이고 다만 중간에 있던 사람들 약간 이제 긴가민가 있는 사람들은 이번 계기로 해서 오히려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역풍이 불 거다. 자, 남 배우님 총평. 오늘 보니까 박사모 대구 집회를 성대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비분관계 하시면서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억울한 그런 건데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매체 자체가 이 소위 말하는 보수에 익숙한 매체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고를 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권 지지 성향을 더욱더 결집시키는 원래 국민 대통합에 기여했던 그대로 공약대로 해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더 높여서 겨울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메시지를 오히려 전달한 측면이 있고 어차피 보수 일부 쪽에서 뭐 측은지심 뭐 이런 쪽은 사실 뭐 통일돼도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 섹터는 버리고 가도 무방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질문이 수준이 낮았던 거 한 두 개만 들면 하나는 뭐 촛불 집회 국민보다 반대 집회가 더 많았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던가 그렇죠? 산수도 안 되네. 그러니까 국어도 안 되고 또 음모론이 있다 이거는 뭔가 기획이라는 얘기를 했죠. 거대한 세력이 오랫동안 준비됐었다. 난 다른 건 몰라도 기획 얘기는 들어서 깜짝 놀랐는 게 그 정규제인가 그 양반이 물어보는 게 음모가 있었다 생각하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 사람은 또 안 밝혀요. 누구라고 안 밝힌다. 알긴 아는데 못 밝힌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국민 한 80, 90%가 지금 탄핵 찬성하고 있고
그러고 국회의원 몇 명, 230 몇 명이, 34명이, 그럼 그 사람들 왜 꼬셨노? 기획에 다 넘어간 사람들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그 북한에서 그걸 하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우리가 지지를 해줄라 해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지지를 해주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해버리구만. 북한에서 저기 대구 밑에까지 땅굴 파는 얘기보다 더 황당한 거예요. 답답하다니까 사실은 이게. 아니 그리고 권력을 지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정원 활용하고 검찰 활용하고 언론 활용하고 4년 내내 그 지랄 떨어놓고 그럼 대통령보다 권력이 더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가지고 기획을 해. 말 같자 소리. 누가 하노 그거를. 그렇죠. 거기서 놀라운 능력도 하나 있죠. 예.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시간을 달리는 느낌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국정농단을 치밀하게 기획해서 탄핵이 왔잖아요. 근데 탄핵을 치밀하게 기획해서 국정농단을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렇지. 크게 시간 거꾸로 가신 타임머신을 타임리입하는 어떤 재주. 그것이 대통령의 능력을 하나 받고 또 최순실도 그렇잖아요. 이 특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억울하다. 나는 끌려나왔다. 강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강압하고 그 협박하고 이런 거는 김기춘이 원래 했잖아요. 자기들이 익숙한 거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 민주주의가 아닌 게 민주주의를 이미 내가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없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폐가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줬다. 방금 최순실 얘기했는데 최순실이 이제 뭐 호성차에서 내리면서 작심한 듯이 막 쏟아부었잖아요. 막 쏟아붓고 그리고 이제 특검 욕하고 그거는 특검의 정당성을 좀 훼손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 이경재 변호사 오늘이에요? 아, 그 형님 또 참. 이경재 변호사 오늘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리고 어제 박근혜가 그런 인터뷰하고 요게 다 하나진 각본인 것 같아요. 총력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박한주 소장은 이제 퇴임이 돼야 되고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 퇴임 그 부분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러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오바를 하면 헌재에서 푸시를 가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변호인들이 다 사임도 할 수도 있고 그래 돼버리면 중간에 정지가 되거든요. 그걸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7인이 되면 이건 오해될지 몰라요. 그렇죠. 7인이 되면 심리 정족수도 7인인데 상당히 불안불안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각본된 짜고 하는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 지금 최순실이 빵이 있잖아요. 박 대통령하고 공모가 가능한가? 빵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변호사가 아주 좋아요. 변호사는 아무도 도청할 수가 없고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한 적은 없지만 필요하면 누구나 만나가지고 다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충분히 교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감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루 안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교감이라고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인 해석 같습니다. 아니면 텔레파시 같은 거. 왜 그렇게 통합니까? 걔들 한 몸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잘 짜여진 각본대로 하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는 거. 한쪽은 고함 지르고 얼르고 억울하다 하면서 뭔가 이 소위 말해 땡깡을 부리고 전체적인 작전은 지연 작전을 쓰고 그렇죠. 그리고 박한철 소장을 한 명 이제 엔딩 되니까 어쨌든 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3월에 또 그때를 기다린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박 변호사 얘기하고 같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공인으로 볼 것이냐 사인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견해도 있고 또 만약에 다사퇴를 하면 국선을 또 국선 변호사가 그 시간 좀 있고 걸려요. 그래서 등등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사실은 이쪽은 어쨌든 최대한 지연시키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박 대통령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남은 게 그거예요. 그럼 원래 좋은 방법이 제가 그쪽 변호사라면 어떻게 하냐면 망명을 했으면 좋았죠. 일단은 나가겠다고 타진할 것 같아요. 변론에 나가겠다 대통령이 그러면서 막 조건 걸면서 결국은 안 나가면서 시간을 좀 걸면서 결국은 뭔가 트집을 이번에 박한 소장이 3월 13일 얘기를 하면서 트집 잡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면서 전원 사퇴를 하면 결국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국선을 하든 뭐든 간에 받자 말자 기록 검토해야 되니까 또 일주일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 따지면 2월 말까지 쉽게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그쪽에서는 아주 최상의 수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7명 남잖아요. 헌재 재판관이.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유고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심리를 못 해요. 심리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작 정치의 달인들 아니에요. 물론 그 공작 정치의 대장이 지금 빵에 가 있지만 지금 뭔 짓이든 할 것 같아요. 죽인다?
에이 설마 납치, 그렇게까지? 감금 모든 할 인간들이 없기 때문에 에이 설마 그건 너무 갔다. 너무 갔나? 아니 나 근데 지금 이번 정국에서 항상 최악의 수를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기둥뿌리 붙들고 안 나가려고 땡깡 부린다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 지금. 머리채 자꾸 끌어내려야지 그럼. 7명인데 진짜 유구가 한 명 해버리면 사고가 나버리면 심리를 못해요 아예. 마티즈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어디서 변호사 꼭 모르겠다 있어야 비우고 되고 그런 어떤 맹점들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편해 보이고 오늘 또 무슨 대선이 벚꽃 대선이다 얘기하지만 뭔가 하나만 어그러져 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도미노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 듭니다.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또 한번 불을 붙는 건데. 상관없죠. 그렇죠? 예. 불을 붙인다 하더라도 사퇴해버리면 2주는 벌거든요. 2주는 버니까. 이야, 그런 또 꼼수가 대통령 출석한다고 한 1주 벌고 사퇴한다고 2주 벌면 설날 끝나고 한 3, 4주 벌으면 2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월 말이면 심리해가지고 이거 판결문 쓰려면 일주일 정도 필요한, 2주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3월 13일 넘긴다는 거죠. 그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좀 송곳 질문했을 때 뭔가 답변할 수 있는 그 증거도 갖고 있고 나 이래 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탄핵에 대한 이유는 전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질문 하나도 안 했죠. 이상한 것만 막 질문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만. 자, 삼류 루머들.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박준 변호사 볼 때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론전이잖아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보여주는 거잖아. 네. 먹힐까요 이게? 근데 대구 쪽 일부는 먹힐 것 같긴 해요. 먹힐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문자 메시지 몇 개 받았어요. 저도 이제 우리 형님들한테 일단 우리 박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정돼 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설날 전에 당연히 할 거라고 누구나 예상한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매체가 좀 놀라웠죠. 그것도 뻔한 거였어. 왜냐? 예를 들면 다른 JTBC나 혹은 다른 종이 신문이나 이런 데 부르면 기자들이 질문을 마음 단단히 먹고 할 거란 말이야. 박근혜가 C랄 질문도 막 하고, 박근혜가 A 물었는데 B라고 답하면 다시 C로 묻고 막.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론사 기자들이 쌍욕 먹었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 편, 우리 편, 꼴통 우리 편 누가 있나 쭉 쳐다본 거야. 그래서 정규제를 골랐다.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정말 질문 수준이 참. 예. 눈물 정말 난다, 진짜. 인터넷 방송 초창기 무슨 그런 좀 질문 수준이 너무 낮았고 또 누가 봐도 이건 짜고 치는 고습이 아니었냐. 우리 대통령께서 말이죠. 아무것도 안 놓고 얘기하더라고. 야, 우리 대통령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 책상에. 그리고 마치 질문하면 기다렸던 듯이 딱딱딱딱. 그리고 지시대명사도 잘 안 쓰더라고. 이렇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미리 질문을 주고 하루 동안 꼬박 연습했지 않았을까? 하루? 하루로 예상합니까? 이틀? 야,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째 됐을까 싶어. 난 진짜로 나는 내라면 이제 반전을 놀리려 그러면 나와가지고 한번 털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연극을 해가지고 정규제인가 이상한 할아버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미래를 했습니까? 보수 형님들, 꼴통 형님들이 보면 다 들어보자라고 얘기하고 듣고 나서 눈물 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글쎄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눈물 나고 자식할 게 아닌 게 해명이 하나도 없어. 해명이 하나도 없고 그냥 변명인데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역효과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정규제 TV가 나가는 송출 방식이 유튜브였잖아요. 어쨌든 박근혜 아주 골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보는 방식이 좀 낯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거를 다 퍼나르